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경복궁의 밤. 초승달만이 기와지붕 끝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빈 뜰을 쓸고 지나가고 고요함 속에 잠긴 궁궐은 마치 거대한 정적의 늪과 같습니다. 이 정막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뿐입니다. 중궁전의 깊은 안쪽, 중전 이설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낮 동안 내명부를 엄격히 다스리던 기계 넘치는 국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름 모를 백성들의 슬픔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억울함에 잠 못 이루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설은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당의를 천천히 벗어던집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무게를 내려놓듯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소매가 좁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무복을 몸에 맞게 여밉니다. 이제 그녀는 중전이 아닌 어둠을 가르는 그림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고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나의 기도가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면 나의 검이 그 길을 열 것이라. 그녀의 결연한 의지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중궁전 뒤뜰 인적 끊긴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우물은 이끼가 잔뜩 끼어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성의 온갖 억울한 사연이 모여드는 이설만의 비밀 창고입니다. 밤마다 이곳에서 세상의 낮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곡소리가 종이 뭉치가 되어 올라옵니다. 신복 나인 다미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오물가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린 듯 흔들리지만 손동작만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미는 힘겹게 도르래를 감아 올리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마마께서 다치지 않으셔야 할 텐데.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 두레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레박 안에는 물 대신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낡은 종이 뭉치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투서들을 품 안에 챙기고 급히 이설에게 향합니다. 사방이 적분인 궁궐에서 이 종이들은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설이 움직여야 할 이정표입니다. 마마, 오늘은 유독 종이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종로통 박대감택 노비들이 짐승처럼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어옵니다. 다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촛불에 반짝입니다. 이설은 투서들을 하나하나 펼쳐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빗돌빗돌한 글씨, 군데군데 얼룩진 눈물 자국들, 그 속에 담긴 절박한 피눈물이 그녀의 심장을 찌릅니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대궐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녀의 손에 쥔 종이가 분노로 인해 바르르 떨립니다. 투서의 배우를 추적하던 이설의 눈길이 한 이름에 멈춥니다. 바로 영의정 김종필. 그녀의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차가운 분노가 일렁입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그녀는 즉시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같은 시각 강령전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왕 이도는 책상 앞에 앉아 서책을 넘기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전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그는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중궁전 담벼락 너머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도는 짙은 눈썹을 째푸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낮에는 완벽한 예법으로 내명부를 다스리는 중전이 밤마다 침전문을 걸어 잠그고 어디로 사라진단 말인가. 그를 둘러싼 공기는 차갑고 냉철합니다. 군주로서의 의무와 지아비로서의 호기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복잡하게 뒤섞입니다. 결국 이도는 직접 화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붉은 골룡포를 벗고 짙은 푸른색의 소박한 선비 차림으로 변복합니다. 갓을 깊게 눌러쓴 그의 모습은 위엄 있는 왕이라기보다는 고뇌하는 청년 선비에 가깝습니다. 비밀은 눈으로 확인해야만 진실이 되는 법이다. 내관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강령전을 빠져나온 이도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익숙한 궁궐길을 기해 중궁전의 외진 담벼락에 몸을 숨깁니다. 가슴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는 중전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불빛을 주시합니다. 그때 이도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처소의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담벼락을 가볍게 차고 날아오릅니다. 그 동작은 마치 밤바람에 흩날리는 깃털처럼 가볍고도 민첩합니다. 이도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달빛 아래 스치듯 지나간 그 검은 형체의 눈매. 그것은 분명 이도가 사랑하는 중전 이설의 것이었습니다. 이도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저 몸놀림은 예사무예가 아니다. 중전, 대체 그대는 밤마다 어떤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냐? 이도는 호기심과 의구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 검은 형체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담을 넘고 지붕 위를 달리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이도는 자신이 알던 중전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이면에 경외심마저 느낍니다. 도성의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넓혔다 하며 흐릅니다. 이설은 한양도성 변두리의 황량한 폐가 앞에 멈춰섭니다. 그곳은 영의정 김종필이 사사로이 운영하는 비밀 노역장으로 억울하게 끌려온 백성들의 신음이 담장 너머까지 새어나옵니다. 이설은 단검을 꽉 쥐며 그곳을 노려봅니다.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곳이 바로 그자의 민낯이다. 노역장 내부에는 쇠사슬에 묶인 노비들이 밤낮 없이 사금을 채취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질 소리와 비명이 공기를 찢고 병든 이들은 짐승처럼 차가운 우물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설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푸른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이설은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립니다. 보초를 서던 건장한 사내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달빛 아래서 춤을 추는 거무와도 같아 보는 이의 넋을 빼놓을 정도로 아름답고 치명적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도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한복판에 이런 무법지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과 그 진실을 홀로 파헤치고 있는 중전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면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때 전투에 몰입해 있던 이설이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돌려 시선이 느껴지는 나무 뒤를 향해 수검을 던집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 숨어서 쥐새끼처럼 엿보는 자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며 위협적으로 울립니다. 나무 뒤에서 몸을 피한 이는 다름 아닌 이도였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들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록 선비 차림이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감출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달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하며 팽팽한 대치를 시작합니다. 이도는 복면 위로 드러난 눈매를 보며 확신합니다. 이 눈매, 이 기세, 역시 중전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정체를 밝히는 대신 낮게 읊조립니다. 밤의 도성이 이토록 소란스러운데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하여 국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칼을 휘두르는 것인가? 나라가 돌보지 않는 백성을 지키는 그림자일 뿐이다. 법이 권력자의 편에 서서 울부짖는 백성을 외면할 때 누군가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길을 비켜라. 방해한다면 너 또한 적일 뿐이다. 두 사람의 검이 공중에서 맞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튑니다. 이도의 검술은 정통 왕실 무예의 묵직함과 위엄이 담겨 있고 이설의 무예는 실전에서 다져진 변칙적이고 날렵한 수법입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대결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공방이 오가는 사이 이도는 상대의 검 끝에서 전해지는 묘한 떨림과 익숙한 향취의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기운은 분명. 그는 검을 거두고 싶지만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순간 폐가 안에서 수십 명의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칩니다. 영의정 김종필의 수하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나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포위당하고 횃불의 붉은 일렁임이 숲을 메웁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우두머리의 고함이 들려옵니다. 이설과 이도는 잠시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등을 맞댑니다. 일단 이무리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겠군. 이도의 묵직한 목소리에 이설이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금 전까지 칼끝을 겨누던 두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료가 되어 적들을 마주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이설이 화려한 발차기로 적의 턱을 가격하면 이도의 묵직한 검격이 적의 무기를 부러뜨리며 길을 엽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움직임을 보완해주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이들 같습니다. 적들을 모두 제압한 후 이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도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텅 빈 숲에 홀로 남겨진 이도는 허탈한 숨을 내뱉다가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설이 전투 중에 떨어뜨린 자수 손수건이었습니다. 중궁전의 상징인 화려한 모란 꽃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손수건. 이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역시 그대였구려 중전. 그는 손수건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중궁전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이설은 단아한 자태로 차를 마시며 다미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매 아래 가려진 손목에는 어젯밤의 전투로 인한 푸른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고도 없이 이도가 중궁전을 방문합니다. 그는 이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도발적인 말을 건넵니다. 중전, 어제 꿈에 모란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소. 그런데 그 꽃이 검을 들고 나를 겨누더군. 참으로 기이한 꿈이지 않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설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합니다. 전하, 꿈은 현실의 거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혹 전하의 마음속에 베어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온지요. 소첩의 꿈에는 오직 백성들의 평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튑니다. 한편 영의정 김종필은 자신의 비밀 노역장이 습격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경노합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부하를 노려봅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는 쥐새끼가 누구란 말이냐. 당장 배후를 캐내어 그 목을 가져오너라. 노회한 정치가인 김종필은 곧바로 궁궐 내부의 첩자들을 움직입니다. 그는 중전이 밤마다 담을 넘는다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려 그녀의 입지를 흔들 계획을 세웁니다. 중전의 목을 쳐서 왕의 길을 꺾고 이 나라를 내 발 아래 두겠다. 그의 야욕이 검은 그림자가 되어 궁궐을 덮칩니다. 김종필은 노비들의 투서가 모이는 비밀 우물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곳에 치명적인 맹독을 풀어 이설을 함정에 빠뜨릴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정의로운 척하는 계집의 최후가 비참한 죽음이 되게 해주마. 그의 얇은 입술에 비열한 미소가 걸립니다. 충직한 신복 다미가 이 불길한 기밀을 알아채고 사색이 되어 이설에게 달려옵니다. 마마, 영의정의 무리가 우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마마의 목숨을 노리는 함정입니다. 제발 이번만은 멈춰주십시오. 다미는 이설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설은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검은 무복을 입습니다. 다미야, 내가 멈추면 저들의 악행은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다. 내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장안을 치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숭고한 용기가 서려 있습니다. 다시 어둠이 깔린 밤, 이설은 홀로 우물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김종필이 보낸 자객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오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 어둠을 가르고 누군가 나타나 그녀를 감싸 안습니다. 그는 바로 왕 이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금이영 군사들과 함께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중전. 어찌하여 국모의 신분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것인가? 이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전하께서 복면을 벗고 이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전하께서 보지 못하는 곳에 백성들의 통곡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깝기에 누군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모의 도리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고백에 이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도의 차가웠던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지며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더는 혼자 지지 마라. 과인 또한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대의 검이 되고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주겠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굳건한 결의를 다집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김종필의 본거지를 습격하기로 합니다. 이도는 국왕의 권위로 금이형을 움직여 외곽을 포위하고 이설은 특유의 민첩함으로 내부로 잠입합니다. 왕과 중전이 함께하는 전무후무한 수사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종필의 저택 지하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의 금은 보화와 비리 장부가 발견됩니다. 김종필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폭약을 터뜨려 건물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이설은 위험에 처한 어린 노비아이를 구하려다 무너지는 석가래에 깔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 순간 이도가 몸을 던져 이설과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잃을 수는 없다.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니 힘을 내라. 굉음과 먼지 속에서 이도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지켜내고 두 사람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정의의 불길이 김종필의 야욕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대조점 마당에는 영의정 김종필의 비리 장부와 함께 고통받던 노비들이 모여듭니다. 이도는 백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종필의 관복을 벗기고 준엄하게 죄를 묻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신하는 필요 없다. 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비밀 중전의 활약상을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설은 다시 단아한 중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지아비인 이도가 함께합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궁궐 담장을 넘습니다. 낮에는 만 백성의 어버이로, 밤에는 억울한 자들의 수호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중 생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 오늘 밤에는 어느 우물로 가야 하오? 이설의 웃음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조선의 밤을 따뜻하게 비춥니다.